그래서 이제 저는 DI라는 요 종목을 오늘 이제 공략을 해서 요때 좀 챙겨주고 요때 챙겨줘서 한 절반 정도 매도가 되어 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네 반갑습니다. 정규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요. 저는 오늘 집중을 했었던 DI라는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 뚜렷하죠. 최근에 한번 복귀를 해보면 잘 나가다가 지뢰 시그널이 뜨고 조정, 승량선 저항 돌파를 하면서 승량선 기준으로 소화를 했습니다. 상승 패턴을 좀 만들어내고 직전에 의미 있었던 저항 라인들을 돌파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DI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뉴스가 이때 급등을 했던 게 공시가 나왔을 거예요. 자회사, 이거 종속회사 보시면은 SK향 반도체 검사 장비 HBM이라는 키워드가 나와 있죠. 그래서 HBM 이런 수주 공시가 있었던 날인데 시세가 나왔다가 이제 조정을 보였습니다. 조정을 보였고 승령선에서 어떤 시그널이 떴어요? 지뢰 시그널이 포착이 됐죠. 그러면서 이틀 연속으로 포착이 됐었고, 오늘 장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8시 42분에 올려드렸던 거예요. 자, 당시에는 이게 이제 정규장 시작 전에는 생명선 지뢰 시그널이 떴지만 생명선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의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급등했던 종목들 많거든요. 오늘 프리마켓 금요일장 미국 시장이 반등을 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대표적인 엔비디아가 무려 8% 가까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프리마켓에서 갭을 띄운다거나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정규장에서는 SFA 반도체라는 종목도 통합 차트 음봉입니다. 전일 종가 기준으로는 8%지만 오늘 당일 흐름만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KLX는 완전히 음봉일 거예요. 볼까요? 그죠? 음봉입니다. 그래서 좀 차트가 안 좋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당일 흐름은 정규장 기준으로 시가가 위에서 형성이 됐고, 당일 흐름만 보면 공략할 곳은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 5일선 흐름 위에 있기 때문에 달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이렇게 또 시세가 상방으로 계속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긴 한데, 당일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략했다면 초반에 프리마켓에서 좀 매매를 해 볼 수는 있었겠죠. 저도 SFA 반도체를 오늘 한번 건드려 봤었어요. 그런데 이제 치고 가지 못하더라고요. 초반에는 제가 제주 반도체를 매매를 했었습니다.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시가예요. 시가가 25% 출발을 했습니다. 동적에 걸려서 출발을 한 거예요. 대체거래소가 생기고 나서 생긴 대표적인 왜곡 현상이죠. 2분 있다가 출발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자, 그리고 제가 왜 여기서 베팅을 했는지, 이번에 진행한 특강에서 이 왜곡 현상에 대해서 리스크, 경계를 언제 해야 되고 어떤 패턴에서 기회를 좀 잡을 수 있는지, 이것도 좀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 저는 이제 여기서 좀 출발 정상적인 거래가 되고 나서 요 저점 공략을 해가지고 이렇게 3% 구간부터 분할 매도로 챙겨줬었습니다. 제주 반도체도 보시면 어때요? 이거는 철저하게 왜곡이 정말 된 차트고, KRX 기준으로 보면은 전일 종가 대비해서는 10%나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당일 흐름만 놓고 보면 시가 기준으로 그냥 행보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는 정규장 기준으로 그냥 시가 아래에서만 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프리마켓에서 갭을 띄우고도 정규장 시작하고 시가 위에서 이 상승 추세를 그렸더라면 SFA 반도체라든지 제주 반도체도 지금과는 다른 더 멋진 모습을 보여줬을 겁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시가 아래에서 맴돌고 SK 하이닉스도 시가 아래에서, 자, 이건 통합 차트 기준이고요. KLX 기준으로 본다면 오늘 정규장 시가 대비 계속 아래에 머무르고 있지만, 그렇지만 제가 오늘 집중했던 DI는 KLX 기준으로 어때요? 정규장 출발과 함께 상방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DI라는 요 종목을 오늘 이제 공략을 해서 요때 좀 챙겨주고 요때 챙겨줘서 한 절반 정도 매도가 되어 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요 차트 흐름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제가 또 주목했던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앞서 제가 HBM 최근에 공시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지금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 보시면 IMT 같은 경우에도 키워드가 어때요? SK 하이닉스 HBM입니다. 그 다음에 레이저셀이라는 종목도 역시 삼성전자 HBM 키워드가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시가를 형성하고 상방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치고 가는 종목이 있었고, 치고 가는 종목들의 키워드를 보니 HBM이었는데, 보시면은 삼성전자 HBM 관련해서 뉴스가 좀 있었어요. 주말 그리고 장전에도 삼성 엔비디아 베라루핀 탑재 세계 최초 출하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마이크론은 엔비디아의 납
납품하지 못할 수 있어. 이런 부분들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HBM 관련해서 레이저셀 그리고 IMT 그 다음에 뭐 DI라는 종목도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던 대표적인 종목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 밖에 뭐가 있냐, YC라는 종목도 오늘 보시면 상대적으로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어땠어요? 삼성전자는 시가 아래의 모습을 보였지만 이거 정규장이거든요. 정규장 시가 기준으로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에 주목을 해야죠. 삼성전자가 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반도체 종목들이 있잖아요. YC도 삼성전자가 10% 이상, SNS텍도 그렇고 뭐 그런 종목들, YC 이런 모습이고, 그 밖에 뭐 VM이라는 종목도 결국에 15%대 상승을 했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장 분위기를 보니까 반도체 대표하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HBM이라는 뉴스가 있었고, 달리고 있는 반도체 쪽을 보니 HBM이라는 키워드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또 정리를 해드렸어요. 오늘 교육방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레이저셀, 그 다음에 SFA 반도체도 HBM 관련해서 뉴스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지만 오늘 정규장에서는 계속 좀 조정을 보였잖아요. 이제 프리마켓에서 급등을 했던 종목이고, 애프터마켓 또는 내일 프리마켓이라든지 움직임을 이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HBM이라고 검색을 해볼까요? 과거에 이렇게 국책과제 선정 이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오늘 HBM 관련해서 교육방에서는 쫙 한번 좀 정리를 또 해드렸습니다. 많이 올라갔네요. 오늘 이쪽에 좀 강세를 보인 것 같아요. 그 밖에도 뭐 예스티도 있고요. 예스티도 차트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최근에 레드불 시그널 뜨면서 그래도 막 복잡한 흐름이었는데 요 구간, 그죠? 늘 딱 돌파해주는 기준봉 그리고 생명선 지지 흐름도 좀 보여지면서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 밖에 테스, 한미반도체 뭐 등등이 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어떤 좀 흐름대로 어떤 종목을 왜 주목했는지 여러분들이 가져가신다면 굉장히 또 좋은 공부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DI, IMT라는 종목도 이것도 뭐 제가 늦게 이 구간에서 좀 잡았는데요. 내일 이어서 좀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밖에 또 종목들 한번 빠르게 짚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이제 단일가 지정 시그널이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공시가 나올 겁니다. 8시 단일가 지정 공시가 나올 거고, 하나솔루션하고 HD 현대에너지 모두 단일가 지정 공시가 나올 예정이고요. 유닛 테스트가 최근에 태양광 관련해서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라고 또 나와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선익시스템도 있고요. 필옵틱스, AP시스템, LK캠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제 카페 들어가셔가지고 포스팅 한번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태양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의 강세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좀 두드러집니다. 하나솔루션도 단일가 지정이 되고도 일단 달리고 있으니까 3거래일 동안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면서, 그 밖에 오늘 오후장에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 장 초반부터 아모레퍼시픽도 강세 출발을 하고 오늘 20%대까지 좀 시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대주전자재료도 오늘 아모레퍼시픽처럼 정규장 이후에 장 초반에 쭉 강세를 보였던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인텔리안테크, 스페이스 X 관련해서도 분위기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차트가 깨지지 않고 스피어는 비록 오늘 조정을 받았지만 건전한 영역에 있고 뭐 그렇습니다. 스페이스 X 쪽도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겠고요. 전력 설비도 제가 LS 일렉트릭도 어제 영상으로 말씀드렸죠. 차트의 모습이 이쁘다. 갈룸이라면 가져야 된다. 물론 이것보다 오늘 강한 종목들이 있었어요. 삼총사 중에서 HD, 현대일렉이 뭐 10%대,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도 암흑기를 하루 만에 이렇게 양봉이 출현을 했기 때문에 생명선 흐름 따라서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밖에 성호전자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성호전자, 뭐 일진전기, 대한전선 많죠. 옵티콘은 이제 지대성을 떴으니까 먹어주는지 봐야겠고요. 대한강통신도 전력설비 쪽으로 함께 데이터센터 같이 볼 수 있는 종목이고,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3천당 제약 마지막 쯤에 이렇게 좀 매수세가 들어온 모습이 보이는데요. 코스닥이 보시면은 오후에 들어서 확실하게 주도하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코스피가 주춤하는 사이에도 코스닥이 계속 치고 나가는데요. 이때쯤에 이제 주도를 했던 게 역시 에코프로가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삼천당 제약도 이렇게 매수세가 있었고, 비록 일봉 차트는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알테오젠, 뭐 ABL 바이오 다 코스닥 쪽인데요.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좀 정배열,
생명선, 5일선 이렇게 살아있는 상승 추세 속에 있는 종목을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우선해서 여러분들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셀트리온이 정규장에서는 횡보를 했지만 이것도 근데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좋았고요. 그리고 일봉 상황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점차 계속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고점도 높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 셀트리온 지향 이쪽도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두산 에너빌리티도 좀 차트 왜곡 현상 캔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더 좋겠죠. 그래서 생명선 중심으로 해서 이 흐름을 좀 이어나가는지 등등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는 헥토가 좀 강세를 보였고요. 카카오페이는 생명선이 이제 만날 것 같아요. 이렇게 요 구간에서 좀 횡보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생명선과의 수렴 자리에서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2차전지 쪽에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서 방향성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대 시그널 뜨면서 암흑기 접어들 수도 있고요. 그럼 아닌 거죠. 시간이 필요로 한 거죠. 조정. 그런데 이제 요 생명선 위에서 이렇게 좀 양봉 흐름이 만들어지는지를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고 그 밖에 또 있지만요. 보성 파워텍도 역시 횡보. 요 구간. 그러니까 요 구간을 이탈하는 모습이 좀 나온다면 조심. 요 구간을 계속 상방의 모습을 좀 보여준다면 관심 있게 또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도 대표적으로 급등을 하고 5일선 요 캔들에서 왜 경계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어요. 계속 수렴 기간 조정을 받았고요. 결국에 생명선 수렴을 했습니다. 정말 정석적으로 흘러가고 있죠. 5일선 이탈하면 만난다. 자, 만났으니까 보여줘야죠. 갈놈이라면 빠르게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제 계속 횡보를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횡보라는 것도 기간 조정이잖아요. 기간 조정. 조정에는 기간과 가격 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한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좀 정말 또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 요 구간 관심 있게 볼 수 있겠죠. 방향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현대차까지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